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동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커리큘럼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그래서 시험을 치고 얼마 되지 않았지만 또 2023년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커리큘럼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격변하고 있는 소방직 채용이 되겠고요. 작년도는 우리가 선택 과목이었습니다만 이번 연도부터는 필수 과목이고요. 또 다가오는 2023년도는 뭐 경채, 공채 약간 나눠지겠습니다만 검정제로 영어와 국사가 바뀌어지고요. 세 과목 필수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조금 달라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빠르고 정확한 정보와 확실한 커리큘럼을 위해서 찍게 되었고요. 여러분 합격으로 잘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듯이 소방학 개론, 소방학 관계 법규, 소방 트리 커리큘럼에 대해서 작년도에는 우리 레이싱 커리큘럼 반면에 이번 연도는 트리, 나무에 대해서 비교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2023년 달라지는 소방시험이 되겠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앞으로 소방직 시험의 트렌드는 어떻게 변하고 있고 우리가 2023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거고요. 세 번째는 소방 트리 커리큘럼 어떻게 진행되는지 볼 거고요. 네 번째는 마무리를 통해서 2023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2023년 달라지는 소방 시험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크게는 6가지가 변경이 됩니다. 근데 소방 시험 자체가 매년마다 이게 변경되고 있기 때문에 좀 혼란이 될 수 있습니다만 크게 보면 몇 개, 6개로 이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과목 개편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문제 유형 변화가 있고요. 문제 유형 우리가 해마다 조금씩 난이도가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문항수 개편이라는 이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 범위 개편, 또 다섯 번째는 가산점 개편, 마지막으로 단계별 반영 비율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6가지로 우리에게 나눌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가장 관심이 있었던 부분은 문항수 개편, 문제 유형 변화 이런 부분이 아마 관심이 가질 텐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과목 개편이 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죠. 영어와 한국사는 능력 검정 시험으로 대체됩니다. 능력 검정 시험은 영어는 여러 가지가 존재하고요. 한국사는 한국사 검정 시험이 있는데 이 점수 대별로 또 있습니다. 물론 가점 반영도 있기 때문에 혹시 좀 이해 안 되면 카페를 통해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채는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소방법규, 행정법 물론 5과목이 되지만 한국사와 영어는 검정제로 대처가 됩니다. 물론 영어도 여러 가지 지텔프라든지 토익이라든지 토플에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채는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소방법규라 해서 요 4과목이 되겠고요. 영어와 한국사는 또 당연히 영어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으로 대처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급은 한국사, 영어, 그 다음에 소방학개론, 응급처치학 개론이라 해서 이렇게 변경되고요. 나머지 화학 정보도 변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보면 문제 유형 변화가 되는데 두 번째는요. 유형 변화가 되는데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소방학개론 21년과 비교해서 문제 보기가 조금 더 길었던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원리 위주, 그러니까 조금 단어를 변경한다든지 그러니까 흔히 우리 썼던 용어가 아니라 약간 변경해내는 부분이 다소 출제가 되었고요. 또 신규 유형 문제도 다시 출제가 되어서 우리가 당황을 하게 되면 문제를 많이 풀 수 없었던 이런 것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규라는 것은 별표는 우리가 안 나온다 버린다. 또 가태료도 가태료 중에서도 1차, 2차 이건 너무 지엽적이다. 그래서 버리자. 이렇게 이슈가 되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까지도 디테일하게 나왔던 시험입니다. 심지어 벌금도 그냥 버렸다라고 했는데 예전에는 벌금 중에서도 가태료 중에서도 1차, 2차까지 나왔던 가장 지엽적인 시험이었다 보시면 됩니다. 기존 문제에서 기출만 봤다라면 상당히 많이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시험이고요. 물론 이는 소방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답형 문제는 조금 더
지향했던 시험 같습니다. 소방학, 소방복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더 많이 필요했던 시험이었다 보시면 됩니다. 물론 소방학 개론과 관계 법규를 비교하게 되면 어떤 게 더 어려웠냐라고 봤을 때는 이번 연도에는 소방학 개론이 좀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023년 필기 시험 과목 수 축소, 그죠? 과목 수가 물론 크게 보면 5과목이 되는데요. 그 검정으로 대처되기 때문에 3과목만 시험을 실제로 친다고 보시면 되겠죠. 공채는. 경채도 마찬가지고요. 또 필기 시험 성적의 상향 평준으로 인해서 시험 난이도 조정이 필요하다 보여지고요. 자, 또한 변별력을 위한 고난도 심한 문제가 좀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검정제로 대체된다는 말은 이런 얘기죠. 내가 영어를 일정한 점수 맞으면 뭐 GTEF든 토플이든 토익이든 맞으면 그냥 시험 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운전 면허가 있으면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게 검정제예요. 커마를 따면 일정 점수 맞으면 커마는 가산점이 되는 거고요. 커마는 다른 얘기고 한국사 검정 내용 시험을 일정 수준을 통과하면 그냥 시험 칠 수 있다. 이 정도면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건 점수에 반영이 안 되는 것이고 점수에 반영되는 것은 3과목이 되다 보니까 축소되는 거죠. 그래서 과목 수도 좀 그러니까 문항 수도 좀 더 늘어날 것 같고 또 난이도 있는 문제도 추가될 것 같다. 이런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자, 개편 예정이 되는데 필기 시험 과목의 축소로 인해서 문항수 시간 개편 예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소방청 논의 중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변경돼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안, 2안, 3안이 있는데 자, 법규는 4개 분법에서 6개 분법으로 나눠지는데 사실 크게 뭐 이슈는 안 됩니다. 아직은 이게 법이 완벽히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만 입법 예고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원칙 우리가 4개 분법이었어요. 여기서 나눠져서 1개가 나오고 2개가 나와서 6개 법이 되는데 뭐 크게 완전 변한다 보다는 약간 변화가 있고 또 추가되고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6개 법이니까 훨씬 어렵겠구나 이런 건 아니고요. 4개 법에서 빠지고 조금 추가하고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큰 틀은 변화가 없고요. 6개 법률로 분법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산점 제도 개편인데 기존에는 2가지로 나눠졌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 자격증과 사무관리 2개의 분야 나눠졌고요. 지금은 국어, 외국 분야 해서 총 4개의 분야로 해서 나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예전에 우리가 필기 점수에만 반영되었습니다. 이번 연도까지는. 필기 점수에만. 근데 지금은 체중에 반영됩니다. 2023년부터는 뭐냐면 체중에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가산점 비중이 더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시험별 반영 비율 개편이 되는데 종전까지만 해도 이번 연도까지만 해도 필기 75%, 그다음에 체력이 15%, 면접이 10%였지만 지금은 필기가 50%로 상당히 낮아졌고요. 그 다음에 체력 25%, 면접 25가 됩니다. 좀 더 증가된 거죠. 물론 가장 좋은 방법 면접을 통해서 뽑는 게 가장 좋습니다만 그 면접을 통해 뽑기랑은 쉽지 않기 때문에 필기와 체력이 골고루 이렇게 분화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2023년 시험 개편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필기만으로서 이제 변별력 있는 문제를 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필기로 우리가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좀 더 수험생 수준이 높아졌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수준 자체가 예전에 비해 높아진 것 같고요. 또 문제 수준 상향의 한계도 있을 수 있고 전문 인력의 채용 필요성이 증가됨에 따라서 좀 더 우리가 개편되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한 가산점 종류가 많아짐과 동시에 반영률이 높아서 실제 가산점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번 연도 다가온 2023년도는 좀 더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번 연도에도 22년도에도 물론 중요했습니다만 2023년도는 더욱더 더 중요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왜? 체중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법규 범위 세분화로 인해서 좀 더 다양성이 좀 더 커졌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4개 분법만 치다가 또 사실은 경채도 법규를 안 하신 분도 많았었는데 구조 경찰도 이제 법규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세분화해서 공부를 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항수도 증가한다면 다양성은 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소방직 공무원 시험 트렌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원수가 조금 생각이 날 수도 있고, 앞으로 우리가 2020년 2년도까지 많이 뽑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많이 뽑았는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서 어떻게 바뀔 것이냐는 건데, 우리가 미국에 봐서도 우리가 미국에 트럼프 정부가 있었고, 뭐 오바마 정부가 있었는데, 오바마 정부의 트럼프 정부로 바뀔 때 인원 감축이 되었어요. 근데 감축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 뭐냐면 산불 예방, 소방직이 문제점이 이슈된 거예요. 그래서 소방직은 축소를 못 시켰습니다. 왜? 시민과 직접적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산불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화재도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조도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급도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축소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뭐 다른 건 몰라더라도 사회 안전에 관련된 것은 축소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뭐 여러분들 그런 큰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뭐 완전 축소된다 이런 부분은 아닐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처음 소방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여러분을 준비하시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 또한 강의하는 목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저의 사명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들도 왜 준비하라는 목적이 존재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왜 소방직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반드시 이 목적이 분명해야만 올바른 결과를 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소방직의 이미지는 과거의 이미지는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가성비도 빠르고 쉽게 합격할 수 있다? 누구나 합격할 수 있다. 야, 뭐 3개월만 하면 돼. 기출만 보면 되는데 뭐 다른 걸 하냐. 기출만 보고 들어가. 기본서도 필요 없어. 이랬던 것이 불과 1, 2년 전에 이랬습니다. 기출만 충분해. 80 나와. 줄만 잘 쓰면 돼. 뭐 이랬던 게 많았었는데 지금은 사실 트렌드와는 맞진 않습니다. 지금은 쉽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제가 소방학교에 가보면 수준 자체가 엄청 높아졌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뭐 예전에도 물론 뛰어난 분도 계셨습니다. 분명히 계셨습니다만 지금의 애들은 더 뛰어나다 보시면 돼요. 쉽게 합격할 수 없는 시험입니다. 쉽게 우리가 합격한다라고 하면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쉽게 합격할 수 없는 시험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점수를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1배수 비교 분석이 되는데 물론 3차 컷 기준입니다. 3차 컷. 1배수. 1배수란 말은 뭐냐면 40명 뽑는다면 40명을 기준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1배수가 되는 거고 3차 컷이란 말은 우리가 1차 우리가 공단기 플랫폼에 맞는 게 있어요. 1차. 그 다음 2차, 3차가 있거든요. 그 3차 컷 비교를 보시면 됩니다. 2020년도에는 83점이 나왔습니다. 83점. 자, 83점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소방관계법규가 82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 학과 소방학과는 96점이 나왔습니다. 21년도가 됩니다. 77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때도 과목 중에 가장 어려웠던 과목이 소방학 개론이었습니다. 소방법규도 가장 어렵게 얘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가 두 번째로 어려웠던 과목 같습니다. 영어와 행정법에 비교해서도 점수가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나 이때 2021년도는 조정 점수였습니다. 조정 점수라는 것은 70점, 75점 최대치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는 원점수로 비교한 겁니다. 원점수. 100점을 비교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전부 다는 뭐냐면 가산점이 뭐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가산점. 포함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이때는 조정 점수기 때문에 다소 내가 소방학과, 소방법규를 못하더라도 공채의 경우는 국어, 영어, 국사가 깡패였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구조와 구급은 필수기 때문에 다른 거고요. 경채는. 그래서 조정 점수였던 시대입니다. 근데 얘는 지금 원점수를 반영한 점수라 보시면 되겠고요. 가산점을 추가했다 보시면 돼요. 그래도 점수는 떨어진 거죠. 얘는 떨어진 거고요. 자, 거기에 반해서 이번 연도가 여러분들이 어마무시하게 어려웠던 시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생각에서도 그렇고요. 저도 쉽지 않았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점수대를 보니까 71점, 물론 6점 좀 떨어진 거고요. 83점 올라간 거고요.
92점. 그죠? 법규니까 뭐 약간 떨어진 거죠. 그래서 실질적 비교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6.6 하강이 되겠고요. 소방 법규는 전년도 대비해서 법규는 9.7 상승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소방학과 법규는 2.7 하강이 되었다 보시면 돼요. 뭐 완전히 뭐 어려웠습니다만 일부분 잘했던 분들도 분명히 존재했다. 물론 100점 맞기는 어려웠겠습니다만 뭐 제 수업 들었던 애들도 95, 95, 100, 95 이런 애들도 많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상대적으로 작년에 비하면 분명히 어려웠다. 그러나 1배수 안에 들어갔던 분들은 분명히 점수 일정 부분은 맞았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 보시면 난이도가 이슈된 것에 비해서 데이터 상 1배수 합격자는 그렇게 완전히 뭐 50점대로 뭐 까락으로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시험 평가 기간은 변별력 목표로 시험 난이도를 상향한 것과 적합했다로 판단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기간에서 좀 높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의 지금 우리 비율이 나왔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고무적인 것은 물론 점수는 6점 낮았습니다만 일정 부분 1배수 안에 있던 분들은 뭐 70점 언저리, 80점 언저리 대부분 맞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필승 합격을 위한 소망 개론 전략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2023년도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얘기죠. 상당히 중요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론으로만 많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좀 더 확실하고 체계적인 문제 적용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판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이론을 많이 돌려가지고 이거 아니면 A 나오면 B, 뭐 A 나오면 A, 뭐 이렇게 딱딱 떨어지도록 이렇게 봤다라면 지금은 물론 그것도 그거이지만 많은 문제를 적용시켜 줘야겠다. 실전 연습 많이 해야겠다라고 느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에 필요한 여러 요소들, 시간 활용이라든지 또 우선순위, 문제풀이 등이라든지 시험 전에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번 시험을 거치면서 물론 계속 거치고 작년도 그렇고 하지만 우리가 구조 현장, 구급 현장에 가보면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도 구조대원, 구급대원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저 또한 구조대원, 진압대원, 구급대원 또한 구조를 요청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 또한 여러분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의 장점이 되겠고 여러분들은 저를 선택할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가회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여러 가지 루트를 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과연 어떠한 것이 멋진 소방이 될 수 있을 것이냐라고 봤을 때 준비를 조금 더 많이 하는 것이 더 멋진 소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법규의 전략은 시험장에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검증된 암기법을 활용한 중요 체크 포인트들을 효과적 암기에 필수입니다. 이 법규는 일반적으로 암기는 조금 필수라 보시면 돼요. 뭐 흐름도 알면 좋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확실히 암기 안 돼 있다면 놓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머리에 박힐 수 있도록 암기가 중요한데 그 부분은 뭐 제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을 할 수 있도록 머리에 박히도록 암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적 문제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신 기출 경향을 반영한 난이도별 상중하별로 확인 학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번 연도에 가장 어렵게 나왔던 문제가 뭐냐? 과태료 부분입니다. 1차, 2차, 3차예요. 그 부분은 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수험생들이 저희만 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공략을 할 수 있고 맞출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한 문제 때문에 합격 당락이 결정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3년 소방시험 개편에 따른 예상 시나리오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항수는 3과목이 되는 거고요. 각 20문제씩 출제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총 1시간 기준이 되겠고요. 공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3과목이 60문제 출제되기 때문에 이번 22년 시험 난이도와 비슷하게 진행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세 과목인데 30, 30, 40 혹은 40, 40, 20 문항으로서 약 100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과목 100문제로 현지와 동일하게 문항수가 진행되기 때문에 문항수 증가로 연어 난이도별로 이렇게 구성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세 과목이고요. 25문제씩 출제되는 거죠. 제가 볼 때 이게 조금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 과목 75문제로서 문항별 점수 배점을 다르게 진행되는 확률도 있는 거고요. 문항별로. 자, 또한 이번 연도 결국은 예상 1이든 예상 2든 예상 3든 간에 이번 연도와 동일한 수준의 문제들로 출제된다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 2, 3 마찬가지입니다. 문항수가 작아지기 때문에 난이도는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연도 수준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2023년 합격 키워드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은 이제 문제풀이가 아니다. 예전에 우리가 기출로 해서 끝낸다는 부분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기출은 기본이다. 좀 더 뼈대를 세우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론과 기출을 바탕으로 인해서 파생되어 출될 수 있는 부분을 지속적 반복 연습을 해야만 고득점이 가능할 거로 보여진다는 얘기죠. 악조건 시험 속에서 평정심을 가질 수 있는 실력. 제가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움 요청하는 사람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난 얘네 안 구할래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평정심을 가지고 구조, 구급, 진압을 해야 됩니다. 우린 그러한 능력을 배치가 돼 있어야 되겠고 함량이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당하지 말고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되는 얘기죠. 그런 많은 트레이닝을 할 겁니다. 자, 또 그리고 시험 운영 스킬을 연습해야만 우리가 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누구나 합격할 수는 있지만 모두가 합격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듣고 있는 분들이 저는 100% 다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입니다. 그러나 100%는 합격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떨어지는 분도 계시고 합격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험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야만 합격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제가 헬스를 요즘 1년 이상 하고 있고 개인 PT도 받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 몸이 왕자가 되진 않습니다. 좀 더 건강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뿐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하셔야만 합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열심히 하지 않고 합격을 바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합격 확률이 높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때론 정말 열심히 제가 하더라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살더라도 교통사고 당할 수도 있는 것처럼 아주 안 좋은 케이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열심히 한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2023년 대비 커리큘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자,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죠. 자, 보면 첫 번째는 5월달은 기초이론입니다. 기초이론. 그래서 소방학과 법규에 대해서 한 교재로 축약해서 이 정도는 알고 가자라고 해서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물론 재의생들은 뛰어넘고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한번 기초도 들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올인원 3개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개월 과정으로 돌리다 보니까 다소 빠진 부분도 있고 해서 이건 조금 넓혀가지고 3개월 커리큘럼으로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 9, 10월은 기출입니다. 예전에 작년도에는 이게 조금 뒤에 있었어요. 기출이 11, 12월 객관식 1월, 2월 있다 보니까 또 많은 문제가 파도처럼 쏟아지니까 엄청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기출 문제라든지 문제풀이를 좀 더 앞당겼습니다. 2달 정도를. 그래서 11월, 9월, 10월을 기출, 11월, 12월을 객관식 문풀이입니다. 그 다음 1월, 2월은 디딤돌 문풀이에서 물론 설명은 제가 드리겠습니다만 점수별, 시간대별 나눠서
맞추어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좀 더 다양성을 가지고 진행할 예정에 있고요. 그 다음 3월은 동령 모의고사 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현장 사항에 약간 변동될 수 있습니다만 원칙은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객관식 문제를 많이 풀고 또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는 문제를 많이 풀므로써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험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문제풀이를 좀 더 다양하게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커리큘럼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과 예시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험 생활이란 과연 무엇이냐는 건데, 우리 수험 생활이라는 것은 나무에다가 이 합격이란 열매를 우리가 맺는 것을 수험 생활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험 생활에서 우리가 수험이란 나무의 합격 열매를 맺기까지의 나무의 성장 과정과 같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 과정이 그냥 놔두더라도 나무는 이렇게 자라날 수 있는데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농부가 그만큼 땀을 많이 흘려야만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땅도 물론 약간 차이 나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은 열심히 가꾸면 대부분 열매를 좋은 걸 맺을 수 있고 그냥 대강 가꾸면 열매를 좋은 것을 맺기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나는 멋진 소방관이다 라고 해서 농부를 이번엔 비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이제 농부였고 지금 물론 돌아가셨습니다만 이 농부와 비교했습니다. 어제도 제가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그 소방학교 뒷산 뿌렸는데 그래서 그 뒷산에 가서 이제 딱 보니까 또 나름 새롭더라고요. 저는 한 번 또 그 전에는 아버지 그 산에 뿌려드렸던 데에서 술을 따라 드리진 않았었는데 뭐 술도 아버지 술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안 따라 드렸는데 요번에 가서 친구와 같이 가가지고 술을 처음으로 따라 드렸던 게 있어요. 근데 그 소방학교 산 뒷산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공사장 바뀌어가지고 조금 안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농부의 마음으로 꾸준함을 통해서 땀을 열심히 흘려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은 수험 기간 동안 합격의 농부가 되어서 수험이란 나무를 잘 가꾸어 합격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반드시 맺어야만 합니다. 쉽진 않겠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농약도 쳐야 되겠고 거름도 줘야 되겠고 그렇습니다. 자, 나는 멋진 소방관이다 라고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로 합격하실 분입니다. 반드시. 저는 그냥 여러분을 위해서 걸음을 도와주는 사람일 것이고 여러분이 멋진 소방관이 됩니다. 자, 그럼 뿌리가 소방 이론입니다. 결국은 이론 학습을 뿌리라 잡았습니다. 뿌리는 결국 나무를 지탱할 수 있는 나무의 기본 베이스가 됩니다. 영양분을 공급해준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 과정을 3개월로 충실하게 우리가 잡아놓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무를 잇기 위해서 반드시 소방 이론인 뿌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제일 중요한 이론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줄기입니다. 기출인데 예전엔 기출의 열매와 거의 흡사했습니다만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줄기가 존재하고 열매가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본 과정의 한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출은. 그러니까 기출이 반드시 나온다는 게 아니라 기출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의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줄기가 되는 거고요. 뿌리와 이어지는 줄기는 뼈대처럼 나무를 세우고 영양물 통로로서 학습한 이론이 올바른 방향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기가 바로 기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출만 봐서 된다 이는 아닙니다. 기본의 일부분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뭇가지인데 객관식 문제풀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더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되겠죠. 자, 결국은 줄기를 통해서 전달된 영양분을 가지가 뻗어나가듯이 배운 이론과 또 기초 실력을 가지고 다양한 문제풀이를 통해서 학습하는 과정이 바로 객관식 문제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자기가 했던 것에 대해 아이러니하게 좀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명확하게 또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뭇가지를 우리는 객관의 문풀로 잡았습니다. 이것을 많이 객관 문제풀이 많이 해야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풍성한 잎이 디딤돌 문풀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점수별 60점, 70점, 시간대별 뭐 10분, 20분 그러니까 다양한 연습을 통해서 풍성한 입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무가 강압성을 하여서 숨을 쉬고 다시 영양분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과정같이 실전에 필요한 능력을 반복함으로써 문제를 제대로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풍성한 입을 우리가 디딤도 문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많은 걸 우리가 할 겁니다. 우리가 이번 연도 작년도에는 동영이라든지 아침 일찍 우리가 저 나와서 했는데 뭐 그런 것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꽃이 이제 동영 모의고사가 됩니다. 요즘에 이제 뭐 사과꽃도 피고 있고요. 지금 백꽃도 피고 있는데 꽃이 있어야 열매 맺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동영 실제와 흡사하게 동영 모의고사를 구성해서 여러분에게 같이 또 학습하고 풀고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좋은 점을 맞도록 도와주는 과정이 동영 문제 모의고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준형 모의고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동영은 꽃 발화가 되는 거고요. 지금까지 공부하고 준비한 모든 것을 형상화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전에 거의 흡사하게 구현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꽃을 동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맞습니다. 이제 꽃을 피면 이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합격에는 열매를 여러분들이 잘 따시면 됩니다. 커리큘럼을 잘 따라오신 분들은 좀 다소 어렵고 힘들겠지만 합격 열매를 쉽게 딸 수 있을 거고 좀 더 따라오지 못하는 분들은 좀 힘들게 어렵게 또 합격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힘들더라도 잘 따라오시면 더 좋은 성적을 더 좋은 열매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되겠죠. 자, 농부가 1년간 정성들이 열린 열매를 수확하듯 여러분도 지금부터 전력을 다해서 합격이라는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우리 연구진도 마찬가지고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은 멋진 소방관 되실 자격이 됩니다.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초가 있었고요. 기초 5월, 그 다음에 6월, 8월 올인원 과정, 그 다음에 9월, 10월 기출 마스터, 그 다음에 11월, 12월 객관식 문풀, 1월, 2월 딘도 문풀, 3월 동행 모의고사 순위 되겠죠. 그래서 초생분들을 위한 기초 과정인데 한 달 커리큘럼입니다. 한 달 안에 소방학과 법규를 끝낼 겁니다. 물론 기초를 위한 분도 있지만 뭐 재생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봐도 뭐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5월 달은 왜 이걸 강하게 드라이브 할 수밖에 없었냐면 왜 우리가 바로 시작하지 못하냐면 여러분들이 검정 능력 시험 존재하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시험을 못 치기 때문에 거기에 좀 올인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가볍게 5월은 기초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담아낼 수 있는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6월 기초 과정 걸로 진행되는데요. 뭐 저 얼굴입니다.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한 교재가 되는 거고 필수 기초 교재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6월 8월인데 3개월간을 잡았습니다. 이론 과정으로 시험 전 범위를 석 달 갇혀서 1회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두 달보다 늦게 한 달 더 길게 잡은 이유는 좀 완벽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잡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월간 진행되는 거고요. 이론 과정으로 시험 전 범위를 해당되는 이론은 1회도 필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마스터, 기출 문제 풀이가 됩니다. 출제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분석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집을 통해서 우리가 진행될 예정이 있습니다. 자, 11월, 12월이 이제 객관식 문제풀이인데요. 심한 문제와 기본 문제 나누어져서 좀 더 문제를 다양하게 풀어봄으로써 실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이 객관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월, 2월이 실제 시험에 필요한 요소들을 뽑아서 추가적으로 시험 연습을 진행하는 과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디딤돌 문풀로 인해서 진행될 예정이 있습니다. 교과서는 아직은 안 나왔지만 출간된 예정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3월이 이제 동영 모의고사가 됩니다. 물론 시험이 4월에 있을 예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3월에 맞춰서 끝내는 거죠. 그래서 시험 전에 끝내는 거죠. 그래서 동영으로 진행될 예정이 있습니다. 실제 시험 맞도록 준비해서 실제 시험 그대로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3년도에 이제 시험을 시작하면 우리가 현재 시험 제도에 대해서는 많이 격변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1년마다 이게 소방시험 엄청나게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과목, 뭐 체력, 난이도, 가산점, 문항수, 뭐 이게 완벽하게 딱 나왔다 보다는 이게 변해가고 있는 과정이 됩니다. 소방청에 전화해 물어보면, 또 만나서 물어보면 아직은 뭐 정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도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진행되는 과정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런 부분의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모를 거고 답답함이 있을 텐데, 그럴 때는 뭐 저희 카페를 통해 물어보시면 저희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확정되지 않은 부분들은 여러분이 학습하는 도중에 확인하고 적용해야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법도 이게 계속 바뀌어가고 있고요.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법규 같은 경우는 개정 특강, 소방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정 특강을 통해서 수업 중간중간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규 시험 범위 일부분 법 개정 전도 있고요. 또 공채 가산점이 정확히 나오지 않은 부분도 존재하고요. 또 문항수도 아직은 조금 미정인 부분이 있는데, 이건 우리 추가적으로 수업하다가 또 변경되면 제가 바로바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1년이라는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또 수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궁금합니다. 저 또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번 연도 시험 결과를 통해 분석해 보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연구진들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게 과연 좋을까? 그런데 기적을 만들지 못할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기적을 만들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적은 없을 수는 있습니다. 뭐 갑자기 내가 합격하고 이런 경우는 없을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로또를 갑자기 당첨되고 이런 경우는 드뭅니다. 없다는 건 아니고요. 드물다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소중한 1년, 여러분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1년이. 누구나 다 중요하겠죠. 1년을 반드시 여러분에게 합격 기회로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반드시 열심히 한다면 1년을 열심히 한다면 반드시 합격이라는 것이 주어질 거라고 저는 주어질 거라고 보여준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아니면 누가 합격하겠습니까? 1년간 열심히 준비한다면 반드시 합격 기회를 만들어 주리라 믿습니다. 준비한 자에게는 합격이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2023년 수업에서 여러분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또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노력하시고 열심히 하신다면 합격이 좀 더 가까이 있을 거라는 거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열심히 수업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